출발할 때 그림이 거기 있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록 절차 그래갖고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에 그림 있죠? 자, 등록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차 잠깐 볼까요?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자격 취득했고 사무소 확보했고 실무교육 받았습니다. 그럼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을 적합했다. 그럼 등록 통지를 하게 되는데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 7일이었어요. 7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등록 통지가 됐거든요. 그 다음 절차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런 다음에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도장 등록을 해야 돼. 또 인장 등록이죠.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느냐?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죠. 이거는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러면 보증 설정하여 신고할 것, 등록증을 받아 개시할 것, 다음에 인장도 등록할 것.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업무를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되면 개설 등록이 된 거라고 그랬죠. 등록이 이때 된 거예요. 이때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습니다. 근데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등록은 이제 계속됩니다. 영속성이 있죠. 이렇게 등록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절차적으로는요 7일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걸 연습하는데 등록 관청은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했다. 7일 내 등록을 통지할 뿐이지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맞죠? 등록 통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록 통지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해야 되느냐?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있게요, 없게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전에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등록 통지가 되면 30일 내에 업무 개시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삭제했냐면 그걸 둘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사무소 확보해놓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임차료 발생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얼른 개업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등록 통지가 됐는데 언제까지고 업무 개시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내는 업무 개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등록을 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업무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럼 휴업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 신고를 안 한다면 3개월 내는 업무 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실무적으로는 업무 개시했죠. 업무 개시하면 20일 내에 세무서 다녀오셔야 됩니다. 세무서 왜 가? 네? 세무서 왜 갈 것 같아? 사업자 등록하러. 그죠? 업무 개시 후 20일 내에는 사업자 등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볼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일거에 처리해요. 기준 다 확보해갖고 서류 갖춰서 등록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4일 정도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문자를 찍어요. 당신 등록번호가 몇 번이다. 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등록번호 몇 번이다. 알려주고 보증서 끊고 도장 갖고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등록번호가 있어야지 보증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제 협회 또는 보증보험 가갖고 보증서를 끊어요. 끊고 이제 도장 가지고 도장 그럼 이쁜 거 미리 파놔야 되죠? 그래갖고 도장 갖고서 이제 들어가.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인장 등록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등록증을 내줘요. 그럼 등록증 갖고 이제 오다가 세무서를 들르는 거야. 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갖고 사업자 등록증 원래 처리 기한이 3일이거든. 근데 바로 즉시 처리해 다. 요즘은 즉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중개사무소 와서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내 자격증 다 게시를 해요. 보수표도 다 게시하고 이게 그래서 게시해놓고 보증관계증서도 게시를 해놔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 게시해놓고 업무를 딱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무적으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4일 정도면 업무 개시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등록의 절차였는데 이제 다시 뒤로 갑니다.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업이 나오고 있죠. 23조 찾았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볼 건데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업무 개시했어요. 업무 개시했는데 요 시점에서 등록의 실효 사유가 발생했어요. 등록의 실효라는 것은 등록의 효력소멸 사유예요. 그럼 등록은 영속성이 있는데 등록의 실효 사유는 세 가지로 정리돼요.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다. 법인이 해산하는 것은 해체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러면 등록이력이 즉시 실효가 되고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역시 등록이력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해버렸다. 그러면 역시 등록이력이 없어집니다. 이 사유 외에는 등록이력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 다음에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다시 등록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한 거죠.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다시 이제 무등록 상태로 바뀌고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중개업을 정했다. 무등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전에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이죠. 이 이후에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이죠.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개업을 했다? 절대 무등록이 되진 않아요. 등록 통지가 됐고 보증을 설정 안 하고 업무 시작했다? 개시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인장도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모두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처벌이 별도로 있지. 등록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은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등록의 실효 사유, 사망 해산, 자연적 원인, 등록 취소, 타의에 의해서, 폐업 신고, 자의에 의해서 등록일이 없어졌고 이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됐고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을 때 그 효과. 일단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다. 유효합니다. 이거는 등록이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말씀드렸고 이미. 그 다음에 이자의 보수청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토지에 대한 거래였거든요. 갑을 간의 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합니다. 그랬어요. 갑이 야 토지 거래 시켜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이게 실사건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보수로 줄게 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걸린 거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중개업이라는 것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약속 요구한 행위는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지. 중개업 자체가 아니에요. 약속 요구한 행위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유죄, 2심 판결도 유죄, 3심 대법원에서 깨졌어요. 약속 요구한 것은 보수를 안 받았으니 중개업 자체로 볼 수 없다. 그래갖고 무죄 판결 나갔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럼 이번엔 이제 야 거래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너 무등록 중개업자나 못 주겠다 이런 거야. 그럼 죽을 각오 해야지. 그러자 이 무등록업자가 갑을 상대로 3천만 원 보수를 청구합니다. 이거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못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근데 지급했어요. 3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급하고 났는데 이자가 무등록업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이 그럽니다. 야, 너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이거 내가 줬던 3천만 원 돌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이걸 반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반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응? 반환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야 된다. 이게 판례가 서로 대립되는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데 판례가 서로 다른 판례가 있잖아요. 충돌되는 판례가. 그러면 대법관 전원으로 모이는 전원 합의체라는 게 있어요. 판례를 변경해서는 전원 합의체를 열어야 돼요. 대법관 전체가 모여갖고 거기 다수에 따라서 판례를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걸 정리해줬죠. 뭐라고 판결했냐면 전원 합의체 판결 열어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에 관한 지급 약정이 있죠. 이것은 등록 규정, 보수 규정이 강행 규정이니까 이것은 무효다라고 했어요. 무효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에 관한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요? 예? 무효라겠다니까 보수 약정 자체가.
그럼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받은 거 아니에요? 돌려? 줘야지.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결론,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소송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의 업무는 형법에 업무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업무방해죄로 이거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이거든. 이 판결도 이걸 기소한 검사가 난 당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하고 가죠. 이 사건이 이거였어요.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이 사장님이셔. 뭔 뜻인지 아시죠? 갑이 이게 안 돼가지고 자격증 못 딴 거야. 그래서 자격증자를 걸게 하고 중개업을 합니다. 이분이 출근하면 절대 대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장을 막 찍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내 자격증 떼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갑이 뭔 소리야, 2년 걸어주기로 했는데 못 빼 그런 거야. 그러니까 A가 가고 폐업 신고해버린 거야. 중개 못하게 됐죠. 그러자 이 갑이 A를 고소했어요. 뭐로? 내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요 A를, 자격증 걸었던 A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대법원까지 가버린 거야. 이게 대법원까지 갈 일이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짐작을 해보건데 A가 검사한테 무지하게 찍힌 거예요, 이거. 검사한테 찍히면 국물도 없는 거 아시죠? 안 지켜봐서 몰라? 찍히면 국물도 없습니다. 탈탈 털어버려요, 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 무슨 업무방해죄야? 그 무죄 판결 나갔어.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자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자 꼰질렀잖아요? 그럼 포상금 줍니다. 무등록업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줘요. 건당 50만 원이에요. 나중에 포상금지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이미 알고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간다고 그랬죠?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뭐예요?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무등록 중개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한 장을 넘기면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판례는 이제 다음 시간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지금 대충 거의 다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중 등록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